자, 도시개발 사업. 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공법은 나올 게 뻔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용어만 좀 이해하시고 흐름만 좀 이해해 놓으시면 됩니다. 교수님만 믿을게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및 규모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1번 보시게 되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다번과 라번을 묶어주십시오. 다번과 라번 보시게 되면 자연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인 때는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지정 대상 지역 및 지정 규모입니다. 그리고 박스 보시게 되면 1번 도시지역과 2번 도시지역 외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가나는 주상공입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이라면 도시개발 사업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라고 하면 보전녹지지역이 빠진다라는 것을 확인만 해놓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지금은 면적 신경 쓰지 마십시오. 면적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개발 가능성 여부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계획이 수립된 지역,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 자연녹지지역부터 도시지역 외 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만, 광역도시계획부터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만 가로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며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 줄만 쳐놓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알려주실 것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관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지어버렸지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상 개발 용도로 결정한 때 비개발 용도인 녹간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이 없는 지역이라면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다 할지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게 252페이지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양가로 3번은 3, 4월 코스에 제가 해드리게 할 겁니다. 그리고 동호회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전 절차 찾으셨죠? 그리고 1. 지정 제한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국가부터 253페이지에 3번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3번 개발구역 지정의 사전 절차 그리고 양가로 1번 지정 제한 찾으셨죠? 그리고 동호회 1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국가부터 조합을 제외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토의사 시, 군, 구청장에게 시, 군, 구청장 추천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 동원해 놓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봐놓을 게 있습니다. 여기 지정 제한은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이 도시개발 사업을 요구하게 되면 행정청에게 제한할 수 있죠. 다만 이들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 지도이사 대도시장에게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시길 정부투자기관장이라고 하면 주택공사 등을 말하고 이들이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정청이 행정청에게 지정 제한하게 되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아닌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그리고 저 요건 갖췄을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정 제한과 관련되어 우리 함께 보신 것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되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면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 시군구청장이라면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이지 제한하는 자이다 아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요청하는 자이지 제한하는 자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여기 도시개발조합은 우리가 조금 이따 함께 보실 텐데 이 도시개발조합은 개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등장하는 자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조합은 언제 이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만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 설립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나중에 만들어지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그에 필요한 요건,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동그라미 3번 찾으셨죠? 지정 제한 시 동의 찾았습니다. 민간 시행자 추놓습니다.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어야 된다. 면적 3분의 2 이상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처리 기간 찾으셨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 군, 구청장은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개월 추놓습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통보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고 1개월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비용 부담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정 제한한 자에게 비용 부담시킬 수 있는데 시군구청장은
제한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오늘 처음 하시는 분은 이걸 당연히 몰라야 됩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을 함께 보신 적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에 있어서는 입안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기지 산대입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특별히 기반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기반설 설치하고자 하는 전체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되며 지, 산, 대 세 가지의 경우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어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게 되면 반영 여부를 45일 이내 통보하며 30일 범위 내 1회 하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구조 똑같죠? 다만 우리가 하나 챙기실 것은 여기 도시개발법상 비행정청이 행정청에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지정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한한다 못한다. 얘들은 요청하는 자이지 제한하는 자 아니죠.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등장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는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의 전체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게 되면 지정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 절차와 관련되어 1개월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 시킬 수 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나중에 우리가 이 남양주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주도하고자 한다고 하면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만 평, 30만 제곱미터 정도의 땅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남양주에 아파트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한 3만 평 정도의 땅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 이곳에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냥 3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30만 제곱미터라면 그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하는 30만 제곱미터 중에 토지의 면적 3분의 2, 20만 제곱미터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게 된다면 남양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요. 남양시장은 그게 타당하다 판단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평내 호평지구처럼 큰 도로 확보되고 충분한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주차장, 공원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이루게 됩니다. 다만 개인이 이런 자금 조달하는 게 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시행사가 항상 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행사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지배인이라 해서 대리인 역할을 하는 분과는 직접 부동산 중개할선이나 또는 상담 등을 받으셔도 되겠지만 아무 직함도 없으신 분이 뭐 부장이든 과장이든 누가 도시개발 사업의 전문가 담당자라 해서 오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에게 차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정보 말고 나중에 진짜 대리인, 지배인 역할하는 분이 그 사람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작업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큰 토지를 한번 거래하게 된다고 하면 중개 수수료가 꽤 많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것 그냥 말만 듣고 믿으시면서 그분들 쫓아다니시면 시간 낭비입니다. 돈 낭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접 어느 정도 규모 갖추셨다고 하면 대리인이라고 직함 찍혀져 있는 분들, 그분들하고 직접 상담하시는 거지 엉뚱한 분하고 상담하시면 안 됩니다. 사기치는 분 꽤 많거든요.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양가로 2번 지정 요청입니다. 25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찾으셨죠? 이쪽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시, 군, 구청장은 뭐 하는 자? 요청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를 함께 보셨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요청하는 자와 지정권자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요청은 시군 구청장이,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비행정청은 제한할 수 있는 자이죠.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개발구역의 지정 등의 절차 찾으셨죠? 1. 기초조사 임의사항이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찾으셨죠? 양가를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대도시장이 아닌 시, 군,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공람이나 공청회 추천했습니다.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 들어야 한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 있어서는 공람 또는 공청회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에 페이지입니다. 3번 공청회 찾았습니까? 양가를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100만 추천했습니다.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람 기간 끝난 후에 공청회 개최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기초조사는 임의사항이고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 또는 공청회인데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공람 절차 거친 이후에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 공청회가 필수 사항이 되는 게 딱 3개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청회 절차가 필수 절차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 관련되어서는 우리 약속한 게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람 절차는 공람 기간이 최소 14일 이상, 공청회는 14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14일이라는 것을 연결해 놓으신다면 하단부의 공청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공청회 개최하고자 한다면 며칠 전에? 14일 전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협의심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하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죠. 그래서 양가를 1번입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협의 추천하시고 심의 줄만 쳐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에는 무엇?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 거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 3번에 대해서는 제가 3, 4월 달에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찾으셨죠?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6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는 개발계획 보시고 구역 지정 효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순서대로 잠깐 봐나갑니다. 양가를 1번 찾으셨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도시적 추천호수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줄쳐 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다 할지라도 지구 단위 계획은 의제되는 것 아니죠.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7번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지금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봐놓습니다. 8번 해제 찾으셨죠? 동그란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 각호 하나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 동그라미 놓습니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음 날 꼭 붙어야 됩니다. 먼저 2번을 봐주십니다.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 1. 그리고 환지 방식이라고 하면 환지 처분 공고 1 확인되시겠습니까? 262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와 관련되어 해제에 있어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애초 목표한 대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수용 방식이라고 하면 준공검사 이후 공사 완료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그리고 환지 방식이라고 하면 환지 계획을 수립하고 환지 계획에 따른 환지 처분 해줘야 됩니다. 환지 처분은 보상과 관련된 처분입니다.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6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1번 보십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3년 되는 날, 그래서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여기까지 가려놓습니다. 구역 지정 후 몇 년?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의 내용 2단이다. 아닙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보셨던 게 1단계라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2단계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 시행자 지정받게 되면 이들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저 실시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 실시 계획에는 그 내용으로 무엇이 담겨 있다?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무엇을 꼭 수립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무엇을 목적으로 지정한 것입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게 목표이거든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의제되었다고 하면 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 지구단위 계획은 구역 지정 후 몇 년? 3년 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몇 년?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되고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3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공법 참 쉽지 않습니까? 요것만 이해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무엇을 위한 구역이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를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우리 지구가 아니라 남양주시에 다단지구, 진접지구, 별내지구 그 지구를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고 이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주된 목적은 기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별내지구 또는 진접지구라고 하면 예전에 논밭지구 임야였거든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반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반시설을 주된 내용 삼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공사를 전담하는 다산지구, 진접지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주도해서 남양주시에 도시개발 사업하면 참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야 되고 그리고 인허가 받기 위해서는 남양주시장과 가끔 사진도 한번 찍는 그런 사이가 되셔야 됩니다. 하여튼 6월 달에 남양주시장이 사진 한번 찍자고 하면 한 번씩 찍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뽑아가지고 나중에 창업하실 때 하나 걸어놓으시면 아 여기 유지구나 그런 이야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경기도지사가 사진 촬영하자고 하면 찍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셨다고 하면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 실시계 인가 신청해야 되죠.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3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옆에 페이지입니다. 2번 예외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갖고 하나의 규정된 날에 다음날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번입니다. 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2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보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5년, 330만 추천하시고 5년 줄쳐 놓습니다. 2번입니다.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3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보며 그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5년, 330만과 5년 각각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함께 보셨는데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을 먼저 지정하면 개발계획은 몇 년? 2년에 수립해야 되고,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면 그제서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한 날부터 몇 년?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해야 되고,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3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여튼 나중에 제가 한 장짜리 만들 때도 이런 체계일 것이고요. 요약지 만들어도 이런 체계입니다. 그냥 지금 판세해 놓는 거를 좀 흐름을 머리에 좀 새겨 놓으시고 나중에 그 체계대로 좀 정리해 나가시게 된다면 공법이 편해지실 겁니다. 아직은 이제 몇 번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우리 열심히 민법만 복습 잘 해놓고 계시면 됩니다. 별로 대답이 없으십니다. 243페이지 봐주십니다. 243페이지 봐주십니다. 개발계획 수립 찾았습니까? 243페이지. 243페이지 보시면 개발계획 수립 찾으셨죠? 네. 양가 1번 원칙입니다. 지정권자는 지정권자 추천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던 목적은 개발사업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구역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해야 한다.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누가 수립한다? 지정권자가. 왜냐하면 통상적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개발계획 수립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권자는 지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 찾으셨죠?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개발계획 공모 추천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예외입니다. 그리고 1, 2, 3 묶어놓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 보전녹지지역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은 절대 도시개발구역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방금 보셨던 녹지지역, 관농자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토지가격 급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투기를 차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추진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가로속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한다. 추진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 하면 우리나라에는 모든 산업이나 또는 금융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수도권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면 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지방은 그만큼 발전이 더디죠. 그러면 이 수도권에 지정되어 있는 각종 정부 투자 기관 등을 지방에 이전시키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에 부합하고 수도권에 중앙행정처가 다 갖춰져 있었는데 그러한 국토교통부청의 과천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이전시키게 된다고 하면 이게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는데 이해되십니까? 이해해 주셨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다만 이해해 주실 것은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는데 이런 수도권에 각종 기업체를 지방에 이전시켜 놓게 되면 사실 지방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에 정부 투자 기관과 관련된 여러 기관을 옮겨놓게 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1차, 2차 밴드 회사들이 함께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지방에서도 충분한 일자리가 갖춰지게 되면 지방 도시가 성장,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자동차에게 한전 부지를 팔았던 한전도 나주 쪽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냥 지방에 이전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투자기관 등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게 된다면 그 지방에는 상업적, 공업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과 관리적, 농림지역이 있는데 이러한 곳에 기존 회사를 옮기거나 아니면 여기에 혁신도시 만들어서 지방의 이전 사업을 도모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국가균형 발전이 중요하다지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등을 훼손하면서까지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는 없죠. 왜? 이번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방 도시지역에 이 주상공에 제대로 된 일자리 없거든요. 그곳에 정부 투자기관이 건물 하나 사가지고 회사 옮겨놓게 된다고 하면 그곳에 일자리 그만큼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때라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까지 훼손하면서 지방에 혁신도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방 도시라고 하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랄지라도 참 좀 낙후된 편이거든요. 우리 남양주시에는 밤 10시쯤이면 동네 다닐만 하십니까? 11시는 아니십니까? 근데 대전광역시는 밤 9시 이후에는 동네 참 조용합니다. 제가 대전을 한 8년 동안 수업해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업 끝난 한 10시 반 정도면 지하철 빼고는 시내버스는 한 1시간 한 대밖에 안 다니더라고요. 대전광역시가 그 정도라고 하면 그 대전광역시보다 더 작은 도시라고 하면 밤 9시 이후에는 동네 참 조용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한 개발 정도가 낮다라고 하면 이러한 곳에 정부 투자기관 등을 이전시킴으로써 그곳에 일자리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까지 개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되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에 지정 대상 아닙니다. 보전 녹지지역은 당연히 아니고요. 구분되시겠습니까? 그리고 5번입니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주상공 가려놓습니다.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주상공 몇 곳입니까? 3개이기 때문에 30% 이하. 법 잘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좋아하는 표정이 전혀 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것은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것은 토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세종시처럼 공모전에 따라 개발 사업을 시도하는 경우라면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사실 세종시는 외국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가 설계 도면을 마련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구역의 단위 면적이 확정되었을 때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종시와 관련되어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해해 주십니다. 근데 세종시 발전 잘 돼 있겠습니까? 세종시의 애초 목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 10만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도시화 사업이 진행되고 공사 완료되었을 때 최초 거주하던 인구가 한 11만, 12만이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35만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9년 사이에 인구 성장률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10만에서 인구가 9년 사이에 35만까지 되었다면 25만 늘어났거든요. 땅값 올라갔겠습니까? 땅값 떨어졌겠습니까?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의 1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양주에서도 2020년과 2003년 사이에 인구 70만에서 인구 100만까지 만들겠다고 남양주시장께서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분 괜찮으신 분입니까? 나쁘신 분입니까? 부정 비리가 좀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다면 뽑으실 필요 없으시지만 하여튼 꿈만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달성되게 된다고 하면 전국에서 남양주시가 토지 가격 또는 건물 가격,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빨리 올라가는 그런 도시가 되게 될 겁니다. 예. 하여튼 남양주에 땅을 좀 마련해놔야 되는 땅이 없다고 하면 천천히 올해 창업하시면서 돈 버셔가지고 땅 사시면 되죠. 그리고 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도시 할 때 20만 예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종시에는 중앙에 폭 25m의 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있어봤자 왕복 6차선 정도가 최대다 보니 이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교통체증이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종시가 점점 개발 사업 완료되고 인구 50만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외곽 순환도로 같은 큰 도로를 외곽에 하나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도시 설계가 30만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한 20만 정도를 수용할 목표였는데 지나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시죠, 지금은. 그리고 얘도 조만간 광역지방자치단체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인구 50만에서 70만까지는 수용하려고 계속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세종까지 내려가기는 멋있죠. 세종 쪽은 충청도 분이나 대전 분이 자기 나시면 창업할 장소 생각하시고 다른 장소에 마련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남양주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개발 사업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공모전을 거치는 경우, 지가가 급등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되신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개발 계획 내용 찾으셨죠? 옆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은 그 내용 된다 안 된다? 246페이지에 4번 개발 계획 내용 찾으셨죠?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의 내용 2단이다. 아니다. 그렇게만 해놓습니다. 그러면 개발 계획 내용과 관련되어 1번부터 18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는 1번부터 14번까지 있고 그리고 14번에는 기역부터 디귿까지 있는데 이것 다 외우라고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개발 계획은 새로 신도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개발 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딱 하나.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 내용 될 수 없습니다. 그것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실시계획 수립해야 되죠. 저 실시계획은 개발계획 내용 2단이다. 시행자가 구역 지정을 만들 상황인데 구역 지정 당시의 개발계획에는 실시계획도 포함될 일 없습니다. 일단 실시계획은 2단계 때 나오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 못 된다. 그렇게만 하나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247페이지 봐놓습니다. 247페이지 찾았습니까? 247페이지 찾았죠? 동그라미 14번부터 17번까지 묶어 놓습니다. 14번, 15번, 16번, 17번 묶어 놓습니다. 얘는 나중에 제가 한번
3, 4월 달에 해드릴 이야기인데 박수 임순입니다. 이 네 가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천천히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네 가지 사항인데 박수 임순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수용사용 대상의 세부 목록, 임대택, 순환개발 방식. 그래서 박수 임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학개론 토요일날 모의고사 잠깐 보셨고 민법은 자주 보셨죠? 1등이 누구이십니까? 예. 내가 만약 밀법이나 학개론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있다고 하면 1등에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시죠. 예. 그래서 1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등 하면 누구라고 칭하듯이 박수하면 임순이 제일 잘 치신다더라고요. 박수하면 임순입니다. 그렇게만 지금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왜 개발계획 수립 이후 나중에 천천히 포함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월 달에 이야기 될 겁니다. 예, 한 장 넘기십니다. 5번 보시게 되면 다른 계획과의 관계 찾으셨죠? 그냥 편하게 보십니다. 양어 1번 상위 계획의 부합.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은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개발계획과 개발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비교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하위 계획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복합기능이라는 말 찾으셨죠? 330만 줄만 쳐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의 주거, 생산, 교육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3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아주 규모가 큰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급자족 가능한 신도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서울 주변의 안양이나 분당 같은 경우는 베드타운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기능만 강조했었지 어떤 일자리와 관련되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다만 분당과 관련되어서는 그 개발 계획이 바뀌다 보니 자족 도시로서 여러 가지 산업 기능이 가미되게 되었는데 아주 서울 수도권 주변의 여러 도시는 위성 도시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아마 구리시도 대표적이고 우리 남양시도 예전에 미금시라 불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완벽한 위성 도시였거든요. 다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족 도시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법이 정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작성 기준 등 찾으셨죠? 공법의 기준은 항상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4번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방법은 기준 추천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장관 추천습니다.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게 각종 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럼 틀립니다. 기준하면 항상 국장이.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모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소를 도시개발구역이라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 지정권자는 원칙시도의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되어서는 천국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전 더 이상 바랄 거 없는데.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여기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도시적이건 비도시적이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 규모는 크다 작다? 크다. 무엇 이상이란 말 나와줘야 됩니다. 특별히 도시지역의 주상공원 개발 용도로서 당연히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녹간 농자의 경우는 비개발 용도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수립이 있다고 하면 지정할 수 있는데 저런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자연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모든 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도시개발구역의 요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입니다. 요청하는 자는 시군구청장. 비행전청은 제한할 수 있죠. 특히 정부투자기관장이 국가계획과 맞물린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때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죠. 제한은 비행전청이 행정청에게, 요청은 행정청에게. 만약 정부투자기관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행정청만, 정부투자기관은 비행정청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자 못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한과 관련되어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정권자 요청하는 자이지 그들은 제한하는 자 아니죠. 조합을 제외한 비행정청이라면, 조합을 제외한 비행정청이라면 요청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 시에 면적 3분의 2 이상, 처리기간 1월 1월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부담시킬 수 있다. 마음 편하게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조사에 대해서는 임의상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절차 거친 이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100만 이상일 때 공청회 필수사항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 지정권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안을 봐주셔야 됩니다. 요청은 시군구청장이 시도의사에 하는 것이죠. 크게 신경 쓰는 거 아니고요. 오직 제안, 비행정청이 행정청이 하는데 정부투자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머지는 시군구청장에게, 시도의사에게 제안하는 것 없습니다. 시도의사에게 직접 제안하는 것 없죠. 시군구청장이 시도의사에게 요청하는 것이지 비행정청이 시군구청장 건너뛰고 시도의사에게 제안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그것만 잘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해제에 관한 사항 함께 보셨습니다. 해제만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는 누구? 지정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용은 참 많았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그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잘 챙겨 놓습니다. 나중에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3, 4월 달에 해나가실 겁니다. 저 절차는 좀 특이한 예외가 있기 때문에 3, 4월 달에 해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에 관한 사항 함께 보셨습니다. 도시적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해제. 그렇게만 한번 정리하시면 여기에서 보통 2문제, 3문제 나오더라고요. 저것만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쉬었다 하십니다.